10페이지 절대부등식. 좀 어려운데 중요해 얘들아.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이 아프다. 알았어. 원쌤이 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줄이고 최소한의 것만 할게. 고생이 많구만. 자, 빨리 하고 그러면 좀 정리를 합시다. 오늘은 77페이지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힘들어하면 좀 쪼개서 할게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이름부터가 좀 건방지지 좀 절대적인 부등식이다 이런 거야. 항상 얘가 뭔가 성립하는 상황을 우리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는 절대 부등식은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x제곱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러면 이 친구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항상 성립하죠.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이런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항등식의 느낌을 생각하시면 항등식은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등식이었던 것처럼 절대 부등식도 뭘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애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절대 부등식은 그 해가 실수 전체인 거다, 그죠? 전체인 부등식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푸는 게 어려워. 문제는 절대부등식을 이용한 문제가 언제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원래 어려운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을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얘가 원래 어려운 거야.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부등식의 증명은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 항상 참인지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야. 문제에서 이 부등식은 참인가요? 라고 물어봐. 그러면 그게 참인지 밝히는 방법은 딱 여기 형광펜에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밝혀진 절대 부등식들을 이용하여 좌변이 항상 양수임을 밝혀주는 게 부등식의 증명이에요. 다시, 이미 밝혀진 절대 부등식들을 이용해서 좌변이 항상 양수임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같이 x제곱은 0보다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죠? 이런 걸 이용을 해서 항상 좌변이 항상 양수임을 밝혀준다. 이때 등호가 있으면 등호 성립 조건을 반드시 적어줘야 한다.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 하지? 밝혀진 절대 부등식을 이용하여 좌변이 항상 양수임 밝히기. 잘 대답했어요. 그럼 이미 밝혀진 절대 부등식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걸 말해요. 자, 물론 엄밀하게는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냥 생략하고 얘기할게. 여러분 뭔 말인지 알 테니까. 제곱된 애는 양수예요. 이런 게 이미 밝혀진 사실이야. 엄밀히는 음수가 아니에요. 제곱된 애는. 그리고 제곱된 애들끼리 더해도 걔는 음수가 아니에요. 그쵸?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더하기랑 더하기를 곱했을 땐 항상 양수겠죠. 또 음수랑 음수랑 곱하면 또 항상 양수겠죠. 이런 애들을 절대 부등식이라 하고, 이런 녀석들을 사용해서 좌변이 항상 양수라는 걸 밝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보자면 문제에서 여기 5번 동그라미 보면 조건을 줘요. A가 양수고 B가 양수예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나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A가 B보다 크다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항상 큰가? 이렇게 물어봐. 그럼 우리가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절대부등식을 이용한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항상 넘기는 게 중요해. 얘를 넘기잖아? 그러면 A 빼기 B는 양수죠. A가 B보다 크다 했으니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이 친구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 b제곱을 넘겨요. 그러면 a제곱은 b제곱이죠. 이 친구를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면 이때 잘 보세요. 얘는 양수죠. 왜?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원래는 모르는데 지금 여기서 왼쪽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가 되면서 얘는 양수임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네, A랑 B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A랑 B가 같지 않다, A가 크다 라고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을 부등식의 증명이다.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어보면 알 거예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일단 대부분이고, 루트나 절대값은 제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봅시다. 자, A가 B보다 크다는 게 있을 때는 B를 넘겨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곱끼리 더하면 0보다 같거나 커요. 제곱끼리 더해주면 0일 수 있는 경우는 얘가 0, 얘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2번 제곱된 애는 0보다 크죠. 같거나 크죠.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제곱을 해줘라. 이렇게 절대값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곱을 해줘라. 뒤에서 보겠습니다. 절대값끼리 곱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문제를 봐야 돼. 백날 얘를 본다고 아는 게 아니야. 문제를 봐야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풀 필요도 없고 일단 한번 보고 나서 연습하는 걸 방식으로 할게요. 자, 필수예제 3번을 보면 뭔가를 증명하라지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부등식의 증명은 절대부등식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방금 x 플러스 y의 제곱이 4xy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증명하라고 하면 얘를 넘겨서 우변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밝히라 그랬죠. 그러면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xy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꼴이 되죠. x-y의 제곱이 0보다 같거나 크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등식이 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할만하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만 여러분이 알면 돼. 넘긴다, 넘겨서 완전 제곱꼴 등으로 만들어준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이 기억이 나신다면 단 등호는 언제 성립?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X가 Y가 맞죠. 그렇죠. 일때 성립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완벽한 증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바로 옆에 2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같은 애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뭐 하라? 제곱을 하라. 그래서 이 친구는 제곱을 해버리시고요. 넘기기 전에 일단 제곱을 해주세요. 제곱을 하면 해서 넘기는 거지. 이렇게 되겠죠? 제곱을 하면. 그래서 얘는 루트 AB
만 남게 되면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크다. 루트는 맞나요? 실수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겠지. 문제에서 지금 A가 양수, B가 양수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항상 양수이죠. 이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이 성립한다.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죠. 단 등호는 언제 성립? A가 A가 0 또는 B가 0일 때 성립하죠. 이때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적을 때는 아직 표기법을 안 배웠으니까 또는 이라고 적어줘야겠죠. 또는 이렇게. 괜찮죠? 별로 안 어렵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앞에 내용 살짝 보고 올게요. 우리가 증명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증명은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가지고 명제가 참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려진 성질은 절대부등식, 명제의 가정은 문제에서 준 조건, 이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다. 방금 여기서도 이미 알려진 사실은 뭐야? 이런 곱셈 공식이나 완전 제곱꼴에 대한 정보, 그리고 문제에서 준 조건은 A, B가 음수가 아니라는 거, 이걸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 논리가 이해가 된 학생들은 이제 아래 문제들을 차근히 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면 되고요. 절대값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제곱을 해주셔야 돼. 제곱을 하면 절대값 제곱은 그냥 풀려 나가는 거예요. 왜? 어차피 양수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 그래서 절대값 제곱과 그냥 a제곱은 똑같다. 그 성질만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한번 해보세요. 1번, 3번은 쉬운 거라 2번 해보십시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제곱을 하시고요. 넘겨주셨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길 잘 해석을 해야겠지. 얘를 이제 잘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절대값에 대한 해석은 A의 그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의 부호가 결정하죠.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양수야. 아이고. 이 친구는 항상 양수예요. 그런데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일단은. 근데 A가 양수라고 하면 사실 이 값은 0이 되니까 문제가 없죠. 0이 되니까. 얘가 음수라고 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또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성립한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등호가 있으니까 등호 조건 써줘야죠. 등호는 언제만 성립하는 거예요? A가 양수일 때. 근데 0일 때도 되지. 그래서 단 A가 음수가 아닐 때 등호 성립이라고까지 써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든 표현들에 대한 공부는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이 산술 기하 평균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산술 기하 평균이 엄청 중요해요.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앞에 와서 별표를 그냥 7개 하세요. 매우 중요하다. 잘 배워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의 중요한 테마를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산술 평균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아는 평균이에요. 어떤 거가 있겠어? 2 더하기 6의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눠주죠. 4. 이게 여러분이 아는 산술 평균이야. 그냥 평균을 내는 거. 기하 평균은 뭐냐면 기하 평균은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야. 그랬을 때 여기 면적은 얼마예요? 12죠. 그러면 기하 평균은 뭘 말하냐면 얘랑 똑같은 면적을 갖는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랑 똑같은 면적을 갖는 정사각형. 그때 여기를 A라고 하면 A는 루트 10이지. 이걸 기하 평균이라고 해. 기하적으로 같다. 오케이? 산술 평균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평균의 개념이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기하 평균 이렇게 면적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 꼭 같게 하는 살아야 돼. 죽지 마. 아까 오전에 수업을 하다가 영상이 하나 날라갔어.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살아나라 친구야. 죽을 수도 있으니 한번 끊어야겠다.